어떤 순간부터 말이 줄어들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문득 입을 다물게 되고 할 말이 많은데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넘어가는 일이 늘어났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바쁜 일상에 지쳐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이건 말의 한계를 체감한 사람이 선택하는 조용한 저항이었을지도 모른다. 말은 참 쉽게 흘러간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와 공기를 타고 전해지고 상대방의 귀로 들어가 머릿속에서 해석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남기거나 위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사라져버리는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언제나 말해진 것과 다른 곳에 남아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해왔는지도 모른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위로하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그 모든 말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정말로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은 온전히 전해졌을까? 아니면 그저 말하는 행위 자체가 주는 안정감을 위한 것이었을까? 지금부터 우리는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말하지 않는 것의 힘에 대해, 조용히 머무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건 소통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제안이다. 때로는 가장 깊은 이해가 말없는 시간에서 생겨나고 가장 따뜻한 위로가 침묵 속에서 전해지기도 하니까.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가득 찬 것이다. 그 안에는 하지 못한 말들이,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그리고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이제 그 무게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말에 의존하게 되었을까? 감정을 표현하려면 말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화해야 하며, 갈등을 해결하려면 토론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마치 말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처럼. 하지만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말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리고 그 의미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제로 전달될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말로 표현되는 순간 이미 축소되어 버린다. 사랑의 깊이, 떨림, 안타까움, 그리움. 그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압축되면서 본래의 풍부함을 잃는다. 더군다나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누군가에게는 잘했어가 격려가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겨우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는 질책으로 들릴 수도 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해석 사이에는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그 간극에서 수많은 오해와 상처가 생겨난다. 가장 답답한 순간은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소중한 사람이 아플 때, 자신의 마음을 절실히 전해야 할 때. 그런 순간일수록 말은 더욱 무력해진다. 괜찮을 거야라는 위로도, 사랑한다는 고백도, 미안하다는 사과도 모두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가벼워 보인다. 우리는 말의 한계를 모르고 살았다. 말하면 통할 것이라고, 설명하면 이해받을 것이라고, 표현하면 전달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언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불완전한 도구다. 인간의 내면은 너무나 복잡하고 깊은데 언어는 그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 평면적이고 제한적이다. 때로는 가장 깊은 슬픔 앞에서 슬프다는 말조차 의미 없게 느껴진다. 그 슬픔의 깊이, 그 아픔의 질감, 그 절망의 무게를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오히려 말하는 순간 그 감정은 평면화되고 진부해지고 진정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말해봐야 부족하고 설명해봐야 왜곡되고 표현해봐야 오해받을 바에야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걸 깨닫는다. 이건 소통의 포기가 아니다. 이건 말의 한계를 인정하는 성숙함이다. 침묵은 말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다.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보다
더 깊은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함께 있으면서도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 눈빛만으로도 충분한 시간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전해지는 마음들. 말은 늘 부족하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말보다 더 진실한 무언가와 마주하게 된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하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휴대폰 알림음,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 우리는 끊임없는 소리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소리들은 점점 더 작아져서 들리지 않게 되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새벽의 고요함, 혼자 있을 때의 적막,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작은 신호들. 이런 것들은 소음에 묻혀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듣는 법을 잊어버렸다. 아니, 듣지 않는 법을 배워버렸다. 침묵 속에서만 들리는 것들이 있다. 자신의 숨소리, 심장박동, 생각이 흘러가는 소리.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언어들이다. 몸이 보내는 신호, 직감이 전하는 메시지, 무의식이 전달하는 정보들. 이 모든 것들은 들리지 않는 언어로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들리지 않는 언어가 있다. 표정의 미묘한 변화, 숨소리의 깊이, 침묵의 길이와 질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함께 침묵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언어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조용해져야 한다. 마음을 비워야 하고 귀를 열어야 한다. 판단하지 않고 해석하려 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수동적인 듣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침묵이다. 자연도 들리지 않는 언어로 우리와 대화한다.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 하늘의 색깔.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봄의 새싹이 전하는 희망, 가을 낙엽이 보여주는 순환, 겨울 눈이 가져다주는 정적. 이 모든 것들은 침묵의 언어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한다. 현대인들은 이런 언어를 듣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항상 무언가를 말하고 듣고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지나간다. 스마트폰을 보고 음악을 듣고 영상을 시청하면서 자신만의 침묵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 것들의 언어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다. 그 언어를 다시 듣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침묵을 선택해야 한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따뜻하고 더 진실하다는 것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막이 무섭고 고독이 외롭고 침묵이 답답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고 무언가에 몰두하려 하고 소음으로 자신을 둘러싸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치유는 혼자만의 시간에서 일어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신경 쓰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어떤 역할을 연기하게 된다.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가족. 이런 역할들은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때로는 진정한 자신을 가려버리기도 한다. 혼자 있을 때만 그 모든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은 정리의 시간이기도 하다. 하루 종일 흘러들어온 수많은 정보들, 감정들, 경험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시간. 바쁜 일상 속에서는 경험할 시간만 있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은 없다. 하지만 혼자 있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지혜로 바꿀 수 있다. 창의성도 혼자만의 시간에서 발휘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 많은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이 고독을 사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창조의 원천이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사회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 자신이 진정으로 편안해하는 속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 자신만의 호흡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생산적이어야 하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창의성을 위해서도,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그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이다. 자신을 깊이 알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자신과 친해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침묵 속의 고독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가득 찬 시간이다. 그 안에는 자신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답이 있으며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평화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려 한다.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힘내. 이런 말들이 입끝에 맴돌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모든 말이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상대의 아픔이 너무 깊어서 그 고통 앞에서 어떤 말도 가벼워 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때 가장 깊은 위로가 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다. 그냥 곁에 앉아 있어 주는 것,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무언의 행동들이 때로는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이 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전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당신의 아픔을 다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침묵을 통해 전달된다. 성급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낙관을 강요하지도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함께 견뎌주는 것. 우리는 종종 말해야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말하지 않는 데서 나타난다. 상대방이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묻지 않는 것,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 조언을 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 이런 절제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침묵의 사랑이 있다. 다 큰 자녀가 힘들어할 때 부모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한다. 조언도 하고 싶고 도움도 주고 싶고 대신 해결해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어라는 메시지를 침묵으로 전하는 것.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친한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말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로는 말리지 않는 것이 더 큰 신뢰의 표현이다. 내 선택을 존중해. 설사 실패하더라도 내가 곁에 있을 거야라는 무언의 지지를 보내는 것. 말하지 않음은 무관심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의 표현이다.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믿으며 상대방만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 이런 태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침묵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침묵을 어색해한다. 대화 중에 잠깐의 정적이 생기면 금세 뭔가 말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침묵이 편해진다. 함께 있으면서도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시간들이 늘어난다. 그런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진실한 소통을 경험한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깊은 신뢰,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 표현하기 어려운 친밀함. 이 모든 것들이 침묵의 언어로 주고받아진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전하는 마음은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일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지지를 보내는 것,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고민해주는 것,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이해하는 것. 이런 사랑은 오직 침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머릿속은 시끄럽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후회한다. 오늘 할 일은, 내일은, 그때 그렇게 말할 걸. 만약에,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심지어 잠들 때까지도 멈추지 않는다. 이런 내면의 소음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한다. 조용한 곳에 있어도 머릿속은 여전히 시끄럽다. 진정한 휴식을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뿐만 아니라 내부의 소음도 끄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면의 소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걱정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초조함,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 하지만 이런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과 무관한 상상일 뿐이다. 또 다른 소음의 원천은 끊임없는 판단이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끝없이 판단을 내린다. 이런 판단의 습관이 마음을 바쁘게 만든다. 내면의 소음을 끄는 첫 번째 방법은 관찰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것. 아, 지금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생각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그 생각들의 허상을 깨달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보이는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현재 순간은 항상 평화롭다. 걱정이나 불안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이지 현재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방법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놔두는 것. 생각과 싸우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난다. 명상이나 호흡법도 내면의 소음을 끄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런 기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침묵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샤워할 때. 이런 평범한 순간들을 오롯이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면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이사이의 고요한 순간들을 찾아내는 능력은 기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평화로워진다. 진정한 침묵은 외부가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내면이 고요한 상태다. 마음의 수면이 잔잔해져서 외부의 모든 것이 왜곡 없이 비춰지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말하는 것이 굴복이고 침묵하는 것이 저항이다. 부당한 요구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 것, 불합리한 비난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 것,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 것. 이런 침묵은 단순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라고 요구한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끊임없는 해명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때로는 설명할 의무가 없는 것들이 있다. 자신의 내면적 선택, 개인적 감정, 사적인 결정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해명할 필요가 없다. 침묵으로 하는 저항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평화로운 저항이다.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공격적인 언사를 쓰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기준에 맞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침묵으로 전할 수 있다.
역사상 많은 위대한 저항이 침묵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간디의 무저항 운동, 로사 파크스의 침묵 시위. 이들은 말로 싸우지 않고 행동으로, 더 정확히는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침묵은 때로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침묵은 강력한 저항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가족 관계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받을 때,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침묵으로 하는 저항은 쉽지 않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하고 오해받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고립감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관계 중심적인 문화에서는 침묵이 냉정하거나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침묵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침묵이 더욱 의미 있는 선택이 된다.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신념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조용한 저항의 힘은 지속성에 있다. 한순간의 격렬한 반발은 쉽게 잊혀지지만 꾸준한 침묵은 오래 기억된다. 그리고 그 침묵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또한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격렬한 반박을 받으면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지만 침묵을 마주하면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왜 저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 일어난다. 침묵으로 하는 저항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행위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고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 않으며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침묵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때로는 분명히 말해야 할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며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용한 저항은 폭풍이 아니라 바위와 같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견고함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견고함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자유란 무엇일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 제약이 없는 상태, 선택할 수 있는 상태. 우리는 보통 자유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올지도 모른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다. 성취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소통해야 하고, 표현해야 한다. 잠시라도 멈춰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조용히 있으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강박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침묵은 이런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며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침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산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행동을 제약한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고 평가받을 필요가 없는 시간. 침묵은 또한 과거와 미래로부터의 자유를 준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모두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 하지만 깊은 침묵 속에서는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과거도 미래도 없는 순수한 현재의 순간. 그 순간에는 완벽한 자유가 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얻으려 애쓰는 상태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다. 하지만 그런 갈망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과 만난다. 사회적 역할도 외부적 성취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떠나보내고 순수하게 나라는 존재와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에 발견하는 자신은 어떤 조건이나 성취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다. 하지만 이런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소음과 자극에 중독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침묵을 견디는 것 자체가 어렵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면 점차 침묵의 깊이를 경험하게 된다. 침묵 속에서 찾는 자유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도 확장된다. 집단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 대중의 의견에 맞춰 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나온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한다. 무엇을 사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하며 누구와 관계해야 하는지.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이런 선택의 다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선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왔던 것들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고 진정한 만족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온다는 것을. 이런 깨달음이 바로 침묵이 주는 궁극적 자유다.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된다. 침묵 속에서 찾는 자유는 도피가 아니라 귀환이다.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고요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